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해동, 삼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준배입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시정 질문인데요.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오늘 또 어김없이 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정 질문의 취지는 집행기관인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신상진 시장은 신상진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는 전반기 2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 집행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물론 앞으로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함께 할 것을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다짐을 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실무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하여 교량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우리 교통도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관련해서 점검 및 재가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 문서로 서면 받았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순회교 포함 총 19개 교량 중에서 공사 착수가 4개이고 금년도에 9개 교량이 준공 예정입니다. 25년도에 10개 교량이 준공 예정이고 그 14개 교량은 기존 차로폭 축소 없이 교량 보강 공사를 통해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양측 캔탈러버는 절단 후 그 위치에 별도의 보교를 재가설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그 전면 재건축 대상인 순회교는 6월 중 교통 우회용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자료 하나 보내주시죠. 네, 작년에 우리 각 교량에 이렇게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올해 부임하셨는데 뭐 혹시 이거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올해 8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민들하고 대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올해 연말까지 다 그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 실시 설계를 이제 추진하면서 그 교량별로 이제 보도기의 교각수 아니면 지반 조사라든가 어떤 현재 상태 등에 있어서 그 고려하고 또한 그 탄천 교량의 그 안전하고 튼튼한 복구를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허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탁상 행정이고, 이게 행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기본 설계, 실시 설계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이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추진이 됐어요. 이런 기본 절차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민을 기망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이게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법으로 신상진 시장은 1호로 입건이 된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뭐 시장을 대신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좀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초기에 이제 교량 19개를 이제 동시 추진하고 저희도 그거를 거기 12월 맞춰서 준공을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딱 언제까지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시작을 해야지만은 거기서 좀 더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또 타이트하게 너무 늦게 잡으면 거기서 더 위로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거는 시민과의 어떤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그러니까 목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웠는데 한두 달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8월, 내년 12월까지 다 순회교 같은 경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상 목표가.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저번 반해보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시정 소식지에 배부가 됐습니다. 동해도 알리고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주민들은? 네, 아니 시정 소식지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량 그 준공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죄송하다고 하고 현수막 거세요. 홍보하고 자화자찬하는 거는 현수막 걸고 그렇게 홍보하시더니 이렇게 시민들을 기망하고 시민들은 언제 되느냐, 이게 도대체 교량이 언제 완성이 되냐,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갑고 그 언론에 조그맣게 그렇게 내서 뭐 되겠습니까? 우리 뭐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달 안 돼서 좀 감안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량 재시공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편성해가지고 있고 얼마 그동안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총 공사비는 이제 순회교 포함해서 한 1,20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1,159억 정도를 했고요. 순회교 빼고 이러겠습니다. 순회교를 300억에서 400억 잡으면 1,5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볼 때는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듣고 보고 바로는 이제 교량 가설 18개는 이제 835억이 필요하고 순회교는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350억. 하여튼 국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재원 조달을 하는 것도 문제고 시의 재정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시민들의 불감증, 불안함,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거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4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께서 사업도 8월에 끝내겠다고 저하고 했었고요. 예산도 840억에 50%를 절감해가지고 840억에 끝내겠다고 예결위 총괄 질문에서 이렇게 부시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자신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네, 이제 전번 이제 앞에서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전변 앞에서도 이제 담당 국장님이 이제 설명한 거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설명은 약간 이제 달리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 그 기존 교량을 할 때 차도보도 같은 교량과 같은 차도와 같은 성능과 크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다만 이것이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좀 더 전략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둥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보도기를 설치는 방안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변경이 됐어요.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로폭을 감소했어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발표할 때는 이제 차로폭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차로폭 없이 기둥 교각을 세워서 그 위에 보도교를 별도 설치해서 차선 가감 없이 현대대로 운영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하신 거고요. 사진 4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 방안을 이렇게 시정 홍보에다가 하고 업무 보고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 속해 있는 교통도로국에서 도로과에서 이런 업무 보고를 하고요. 홍보도 했단 말입니다.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내고.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차로폭을 줄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자교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탄천 교량에 관련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차로 폭을 유지하고 기존 원상대로 이것을 재가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게 된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나마 이런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쟁취해내고 성취해내는 것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정자교 재가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튼튼하게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시고 차로법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전에 있는 그런 도로교통법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뭐 3m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안이한 생각은 가지 마시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차도 커지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원상대로 도로 폭을 축소하지 마시고 인도부도 그렇게 가설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 수사가 진행 중이죠, 지금. 네. 수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1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뭐 다행히 뭐 기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뭐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그 정자 보도교 분개 사고로 관련 공무원 11명이 이제 입건 상태고 현재 이제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 운영줄에 따른 변호 비용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이제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안전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지만 우리 그 현재 속해 있는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만큼의 그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없으면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죠. 일하는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에 가서 수사를 받든지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제가 이게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시장이 져야 될 책무다. 그 과실이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한 적도 없죠. 시장이. 간부회의 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장진 시장의 이런 리더십 부재를 믿고 누가 어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고요. 공무원 조직사회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가 일하겠어요? 일 안 하고 말지.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건 바람일 거고, 하여튼 우리 맡은 바 우리 국장께서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교량 관련해서는 지금 순회교하고 정자교만 전면 재가설을 하는 거죠. 순회교가 전면 재가설이고 이제 정자교는 이제 보도부 쪽만 합니다. 순회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죠? 그 실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순회교는 지금 현재 6월달에 우회 차로 가설 고량을 이제 설치할 겁니다. 설치가 한 10월달에 끝나면 그 10월달에 맞춰서 이제 한쪽 부 서울 방향을 철거할 거고 철거하면서 그 안에 다시 시공이 들어갈 거고 내년도에도 반대편 쪽 성남 방향을 또 철거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12월까지 중경 목표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교통의 흐름에 조금이나마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그 탄천을 걷는 시민들에게도 좀 안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거 각별히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튼튼한 교량으로 가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 이현혜입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의 답변을 좀 많이 듣고 또 미리 답변서도 잘 좀 받아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좀 그 업무 보고를 와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비행 안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매동 아름마을하고 야탑동 탑마을 이쪽 부분은 비행 안전 구역 2구역으로 들어가서 고도 제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도 제한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또 성경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용역 추진 중이고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기술적, 환경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카오라고 아시죠? 국제민간항공기구. 예, 얘긴 들었습니다. 네. 뭐 이쪽하고 우리 그 저는 이 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이 우리 성남시 간에 이걸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부와 이러한 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관련된 고도 제한 해결을 위한 시장이 어떤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시주택구에서 용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용역 타당성, 용역 그 보고회, 착수 보고회 때, 중간 보고회 때 이제 참석은 했는데 내용은 알지만 이제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셔갖고 어떡합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이 답변하는 차례예요. 아니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면 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신상진 시장께서도 믿고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자리, 시정 질문 자리에서 그 정도로 답변 준비를 안 해오시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그것을 시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 용역 뭐 이런 것만 맡겨가지고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부와 그러면 국방부와 국토부와 어떠한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주민들은 이게 고도 제한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업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경제성 그리고 뭐 이주 대책 그리고 기반 시설 뭐 선도지구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고도 제한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아니면 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버렸다. 그럼 거기만 빼두고 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민들과의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 국방부 등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답변은 그냥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많은 빌라단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근거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빌라단지는 공동주택에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으로 포함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에 의해서 통합 재건축이 이제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절차 등 이런 추진 계획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기본 계획까지 총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제가 발표할 겁니다. 우선 이제 6월 25일 날 공개 공모 그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해서 제가 이제 그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지금 빌라단지 주민들은 우선 용적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고 이 용적률의 상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 관한 문제하고 그리고 다소 지금 8천 가구 50% 증가하면 12,000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빌라단지는 제외될 거라는 또 그런 인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선도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빌라단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과 좀 소통하고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이 도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뭐 공청회라든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뭐가 대안이 마련이 있는지 일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 계획이 작성되면 저희가 이제 7월 정도면 작성을 시작을 해서 8, 9월 이제 국토부 방침 받아서 10월 또 작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 의회 청취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가 이제 도 승인 받아 공고하고 고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이제 통합 재건축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대책과 이러한 것들을 대시민들께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도 접촉하고 소통해 주실 것은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GTX 성남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GTX 개통을 했는데요. 이거 좀 뭐 이용객이 좀 어떻게 돼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 이제 정부에서 목표가 양 있었는데 한 그중에 한 3분의 1에서 지금 한 3분의 반 50%까지 올라왔다는 이제 언론 뉴스를 이제 접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계획이 50%도 이용 안 하고 있는데 예측 반응 것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용객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일평균 약 8천여 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별로 보면 이제 웜업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 정착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개통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개통과 한 1, 2년 지나면 그 수요는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수요 예측도 저는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 이쪽에 성남역도 그렇고요. 동탄을 가보니까 동탄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동탄역까지 올 수 있는 이러한 그 교통 기반을 좀 마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성남역에 관해서 어떠한 그러한 교통 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된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GTX-A 성남역이 올해 4월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성남역 환승센터 추진을 위해서 23년 10월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령을 착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역 주변은 이미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어서 환승센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주민과 함께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성남역 환승센터 방안에 논의하고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잘 준비해 오셨네. 환승센터가 있어야 돼요. 환승센터가 없이 이게 이용객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렇다고 버스 노선만 늘려가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 그러면 이 환승센터 지금 연구 영역 우리 중이죠. 중간 보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중간 보고는 아니고 이제 민간 협의체를 하고 이제 중간 보고를 있죠.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이제 민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하고 저희가 또 철도 자문단 이런 자문단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그 말처럼 이제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제거 제가 보니까 복합 환승센터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 교통 수요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역의 가업으로 좀 넣던지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승센터 부지가 어려우니까 그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입니다. 이제 그 차량 신호 등 교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보도교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단기 소프트웨어적이고 중장기하는 이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중간 보고회 때 이제 여러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쨌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칭 관련해서 좀 그 성남역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성남동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무슨 동이냐고? 야탑 여기는 야탑동입니다. 임해동이죠. 야탑동이에요. 거기 이제 임해동이고 삼평동이고 백현동하고 저 전접해 있는 데죠. 그러면 임해역하고 판교역하고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그림 있으면 띄워주시죠. 7번 사진 7번 띄워주시죠. 예. 자 여기 이제 역 명칭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탄에는 동탄역이고요, 구성에는 구성역이고, 수서에는 수서역. 저기 뭐 서울역은 서울역이기 때문에 지나서 그래요. 이게 고향에는 킨텍스, 예? 운정역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고향의 킨텍스를 고향역이라고 하겠습니까? 동탄을 뭐 화성역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성남역이라고 해놔가지고 과연 이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성남역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2022년도 시행한 조사에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국토부에서도 영명심의위원회에서 23년 12월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개통된 지 2개월이 지났고 현 지점에서 병정 시에도 그 혼선 및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뭐 성남 분당이라든지 성남 판교는 국토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는 역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향후 그 여건 변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려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해 보세요. 주민들은 분당역이라든지 아니면 동판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혼동스럽지 않도록 하고 이용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들도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깝단 말입니다. 갈 수 있으면. 근데 과연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역이라 해놓으면 그건 누가 인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연장에서 그 지하철 8호선 관련해서 아까 뭐 좀 질의를 했는데 뭐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지금 경제성 값을 BC 값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뭐죠?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철회가 됐고 다시 이제 재추진하면서 그 신강남선이라든지 뭐 GTX-A, 월곡 판교선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수요하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성남 시청역은 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BC 값이 조금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게 아직 그 지금처럼 자문 구하고 있고 지금 역을 어디 있지 정할 때는 계속 지금 중간 보고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경제값이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되고 그 경제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와 또 국회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금이 얼마예요? 우리 분담금이? 아니요, 그 8호선 연령 사업은 이제 재정 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시도로 갈 거냐? 총 사업 규모가 약 4,200억 정도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서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건 얼마나 되냐?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니 좀 더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경기도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빚값이 더 이상 언제까지 그 빚값만 기다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과 어떤 이런 경제값이 나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는데 과연 우리 신상진 시장은 뭐를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재 저희 철도 사업 중에서 역까지 몇 전 사업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8호선 연장도 역전 사업으로 최우선을 두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도 계속 비슷한 답변만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10월달에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이제 신청을 할 텐데, 이제 지금 이제 용역 중이고 거기서 이제 결과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견을 이제 피력하려고 이제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우리 시가 약간 이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올리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죄송한데 터미널 관련해서도 국장님 좀 계시죠? 터미널 관련해서. 자, 지금 성남 버스 터미널 자, 거의 뭐 1년이 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로 폐업이 되고 이 터미널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상화.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저희가 정상화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양도 민간 부분에서 양도 양수를 통해서 인수업체 자격을 검증해서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계획이고 인수업체가 들어올 때는 역량 및 터미널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 등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허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준공영제로 하는 건 어렵죠. 지금 아시겠지만 인명권,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인면허권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운수 사업이 지금 이건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남 버스 터미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철도라든지 여러 교통 여건이 다양화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누구나 어느 지자체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을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 운수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개선해서 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을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검색해보고 알아본 바로는 국토부에서도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시외 고속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올해 아마 4월달에 사전공인용 이렇게 아마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방향성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경기도하고 같이 또 이렇게 협조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불편한 점은 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지금 임시터미널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주차라든가 이제 불차장도 없도록 이제 좀 불편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터미널이 폐업이 되는 관계로 많은 상가 주민들, 상가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거기 구분 등기자가 한 1,700명은 이렇게 있지만 현재 저희 쪽으로 찾아오는 분이 한 8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합실 이제 폐쇄에 따라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영업 손실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상가를 시에서 매입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렵고 다만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면 전화 우리 가에서 이제 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알겠고요. 예, 사진 의견 8번 전달하고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8번에 신상진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내 정상 운영을 하겠다라고 올해 1월 달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어떻게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냥 시간만 놓고 기다리겠다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와서 이런 할 때까지 뭐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재도 맞지만 이제 민간 사업자에서 양도 양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정확한 바람하고 있고, 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관련 어떤 제도 마련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게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진 9번 한번 보여주시죠. 시청 앞에서 이게 피해 상인들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집회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2월 좀 지나서 뭐 3월 초 이때쯤부터 2월 말 3월 초부터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어떻게 좀 뭐 간담회라도 하셨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찾아오면 저나 이제 가에서는 이제 피지 않고 계속 이제 만나주고 의견 청취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 폐업을 할 때 말입니다. 2022년 말 이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폐업 사실을 몰랐답니다. 폐업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문을 닫으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전 공지를 했었죠. 우리 시에서 사전 공지를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전 공지가 안 됐답니다. 아니요, 시에서 사전 공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사전 공지보다는 어떤 게 암암리에 이제 폐업할 거다는 게 소문 들은 것 같고, 다만 이 고지는 이제 뭐 법령상에 운수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지 않았고 다만 폐업하고 나서 이제 그 홍보를 했던 거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그 이 시 정부가 말이죠. 늑장 대응을 하는 거고 이런 대응력에서 부족하는 거예요. 시라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뭘 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시장은 그러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하물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라도 법인 회사라도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다 공고를 해야 되고 공지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 주변의 상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넉넉고 있다가 폐업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이분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의 참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사진 10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은 또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또 장애인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히고 나니까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디다가 팔겠습니까? 누가 사가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러한 해서 손글씨로 써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 2번의 민원을 제기를 했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은 옴부즈만 거기에 썼고. 근데 이 옴부즈만에서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답변이 안 오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정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안 됐답니다. 답변이 온 지가.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옴부즈만에 이제 민원을 넣어서 옴부즈만에서 이제 사실관계 좀 확한 다음에 이제 답변하는 거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성남은 최소한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경청해 줄 수 없나요? 그런 인간미가 없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적이나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니 법적으로 부분은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이걸 그 보상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기서 계속 지금 2달 넘게 집회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단 한 번도 면담을 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우리 성남의 많은 서민과 이 사회적 약자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신상진 시장은 그러한 행정력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민을 사랑하는, 시민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민 옴부즈만 이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이거는 이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 옴부즈만을 했고,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해서 시민 옴부즈만 대표로 두 분의 그 옴부즈만을 승인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시민 고충에 관련된 것을 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보여줘 보시죠. 그 시민 옴부즈만에 계시는 분이 선거 기간 동안에 저 선거 운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 시민 옴부즈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일은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법규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거가 중요하고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굶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약자와 서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신상진 시장의 지금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터미널 일단은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앞에 계신 우리 분들과도 제가 몇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잘 마음을 헤아리시고 조속히 성남 버스터미널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판교 미활용 부지 계획이 지난 민선 8기 때는 연구 용역까지 해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신상진 정부에 대해서 판교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카이스트 연구가 되는데 어떤 부지에 어떤 규모로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평동 7.25번지 이왕초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판교지구 미활용 부지 5개 부지에 대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13년 4월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 방안 TF팀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좀 해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2024년 2월 달에 판교동 493번지 특목고 부지에 이제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23년 9월에는 성남시 도시공간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하고 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판교동 493번지 외에 4개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지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뭐 계획을 그러니까 마련- 학술 용역을 뭐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합적인 검토 계획이 있다든지 뭐 무슨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아니면 단기적이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뭐가 있는지. 그 용역을 뭐 통해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된 TF팀 또 그을 계속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았고요.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삼평동 이왕초 부지에 관련된 주민들은 그 복합 문화센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지역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야 이게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접목돼서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 사실은 이 부지를 한번 활용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신상진 시장이 보니까 그 뭐 결정을 늦게 해요. 그리고 검토도 늦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년 안에 뭐가 이 검토 계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여론 수렴이라도 해달라, 공청회라도 해달라 이런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단 지금은 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수렴은 예. 언제 했어요? 여론 수렴? 그 수렴은 사실 뭐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아니, 저도 모르는 여론 아, 수렴을.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물론 처음 아까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그 2021년도부터 이제는 그 용역하는. 예, 알았어요. 예. 신상지 시장이 여론 수렴한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론 수렴 해 보시라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백현 마이스 사업은 제가 서면 답변으로 좀 대시하는 걸로 하고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탄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서영미입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린 질문 요지서에 나와 있듯이 탄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백현보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와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탄천하고 관련돼서는 단위 사업별로 4개의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천과 지천 8군데에 대한 준설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국가에서 백현보 철거하는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서 백현보 인근에 정비하는 사업과 네 번째 명품탄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하는데 스포츠장 합니까? 테니스장 2곳, 축구장도 합니까? 축구장 1개소 하고요. 테니스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본 계획에 원래 있었어요? 기본 계획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실시 설계 중에 세팅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본 설계는 없었고 올해 추진하겠다라고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왜 탄천에 스포츠 운동 경기장을 하냐 이거예요.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하고 실시 설계를 합니다. 실시 설계 중에 넣을 수 있는 사업과 변경은 수시로 합니다. 완료 보고할 때까지는. 그래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 내용 속에 축구장 한 개소하고 테니스장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그 테니스장을 하는 데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테니스장이 기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삼정 그린뷰 그 인근인데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2면 중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존치를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한 곳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수해라든가 어쨌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단 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황토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 저기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소관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이 혹시 더 낫지 않습니까? 탄천은 저희가 쉼 있는 탄천이라는 테마로 이 사계절 내내 탄천에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명품 탄천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탄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천 자연훼손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수생태계가 파괴될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탄천 수질 1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 보호,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탄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많은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질의서 답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정자교 붕괴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신상진 시장은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신상진 시장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성남 종합터미널 피해 상인들과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능한 행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신상진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은 없고 불통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도 능력보다는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가 후반기 때는 더욱 민의를 대변하고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민심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과연 신상진 시 정부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는 우리 성남시 의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후반기에는 또 시민의 기대에 민의를 대변하는 제대로 대변하는 그러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에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